망망한 하늘과 바다를 15시간이나 건넜습니다. 그렇게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점처럼 작은 외딴 섬 하나를 만났습니다. 아메리칸 사모아라고 하는 곳이지요. 여기에 낯선 이방인들의 묘가 있었습니다. 선연한 한국인의 이름들. 어쩌다 이역만리 바다로 와서 일이 됐을까요? 이야기는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망망대해였습니다. 한국에서 바닷길로 9,000km. 50년 전 뱃길로는 꼬박 한 달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었던 곳. 세계에서 가장 공기 좋고 물 맑은 땅이라고 알려진 아메리칸 사모아입니다. 한국의 강화도보다도 작은 섬이지요.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한때는 세계적인 참치 산업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항구 곳곳에서 한국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아리랑을 참 멋지게도 부르지요. 시미로 먹가세 발불 난다. Wow, bravo. When you run with this Oh, song? my friend. Ah, your friend? Yes. The Korean people is good. Korean why? people is good. Why? Good, but they always smile and talk, make a friend like that. 이뿐만이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 초반 중반까지 한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들도 뭐 수십 척에서 뭐 많을 때는 250척까지 있어요. 200척. 항구 한켠에는 망치 소리, 용접 소리로 분주합니다. 그곳에서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한국인입니다. 이 먼 곳까지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철판 잘라가지고 천장 붙이는 작업, 철판 붙이는 거 작업. 손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손이야 이거 전부 다 빠져지고 이게 잘리고 이게 또 잘리고 요것도 다 이야 다 망가졌죠. 요거 깨졌고 이렇게. 배 수리공으로 이곳에 와서 산 세월이 40년이랍니다. 19살 때부터 해왔으니까 한 7, 8년 됐죠. 예. 부산 영도에서부터 제일 시작을 했어요. 아프리카 가나에 또 2년 동안 일을 해주고 다시 한국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한 2달 있다가 사모라 왔어요. 송경윤 씨를 따라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같이 일했던 선원들하고 파티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곳 아메리칸 사모아는 참치 천국입니다. 갓 잡아 얼린 이 나라 참치 맛을 세계 최고로 친다지요. 송경윤 씨, 배 수리공으로 왔다가 참치잡이 배도 타고 맨주먹으로 남의 땅에 와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답니다. Number one. All the time, Pozorabo pigs. Many come to very hard working. Stop. Go work. I go working in the, I buy my business and Working in the land. the store. And one time the video shop. Video tape. Then then Video shop, yeah. why the cable TV come? I sell. Yeah. 지금은 사모아 사람이 다 됐지요. 집마당의 앞바다는 물반 고기반. 안주감 하나 건져 올리겠답니다. 오, 큰 놈을 잡았다. 그러지. 앙아이. 멋지다. 예, 숭어인데 앙아이라고 그러죠. 사모아 말로 앙아이. 숭어, 한국말로 숭어. 멋지다. 이거 저. 아이고. 야, 저런 기회를 놓친다니까. 유쾌하던 송경윤 씨가 잠시 먼 데를 쳐다봅니다. 나가는 배는 쳐다보면 뭐 찡하지. 바다에 가서 또 고생할 생각을 하면은 높거리가 시원찮으니까 다 이제 한국을 이제 하는 사람씩 하면서 떠나고 다시 오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는 사실 쭉 거짓말 못해가고 100불짜리가 바람 날리가도 우리 줄을 안 갔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좋았습니다. 아메리칸 사모아가 제일 원장 기지 내가 알기로는 1호입니다. 세월 참 많이 흘렀습니다. 송경윤 씨가 여기 왔을 때 이곳은 노다지의 땅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는 멀리 적도 넘어 사모아 섬 근해로 떠난 원양 어로선박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1958년 두 척의 배가 머나먼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개인 선박들이었는 것 같아요. 막 길을 달고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 가족들이 막 전부 다 배양을 하니까 그 일부대에 뭐 원양 배가 두 척이 나가면은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원양에 나간다 그러면은 큰 잔치예요.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웠고 그때 당시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좀 돈이라도 벌어볼까. 그래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때 돌아온 마도로스, 의리의 사나이 마도로스 이런 박노식 씨 그때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 한참 유행일 때 제가 그때 국민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형님한테 네 앞으로 뭐 되냐. 아이고 마도로스 너무나 멋있다고. 마도로스가 되겠다고. 그 누구도 적도를 넘어본 적이 없던 시절 참치 잡아 부자가 되겠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남태평양으로 갔습니다. 한 150톤, 200톤밖에 안 되는 배니까 적고 또 나 역시도 이제 이 적은 배를 타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태평양 바다에 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봤죠. 주로 선박이 나오면은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처자식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남태평양에선 그물만 던지면 돈이 되고 3년이면 집 한 채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의 바다였습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업으로서 시작된 것은 사모하거든요. 우리나라 원양어업을 이야기할 때 사모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배들이 거기서 출항을 하고 입항을 하고 하역을 하고 그런 것들 전부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원들의 뭐 기쁨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솔솔 묻어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양 산업의 뭐 어찌 보면 메카랄까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원양 선원이 된 그들의 소식은 온 나라의 관심사였습니다. 1년 3개월 후 선원들은 참치를 잡아 달러라는 돈을 보내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벌어들인 달러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 아메리칸 사모아로 왔던 선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는 가고 또 누군가는 이곳에 남았습니다. 2000년대에 이곳에 왔다는 사진가 윤현철 씨. 한국인 선원들의 존재를 현철 씨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라도 그 시절의 선원들을 기억해 두려는 이유입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옛날 좋은 시절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일로 보세요. 기분이 이상하네. 오늘 꼭 자각하는 날이라서. 목숨 걸고 배를 탔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시간. 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살짝 웃으시고 웃으세요. 예, 한 번 더, 한 번 더. 만선의 꿈을 안고 마도로스가 된 이들을 고향 땅 한국에서는 이미 잊었겠지요. 라스트 원, 예, 하나, 둘, 셋. 예. 배 탈 때 20대에 탔으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돈 번다는 생각으로 탔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여기 있는 동안에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2의 고향 같이 그러고 살아요. 여기서. 그런 이제 나 이제 안 죽고 살아야니까 나죠. 그거는 뭐 종이 한 장 쌓이거든. 죽는 거는 종이 한 장 쌓이거든. 실수하면 뭐 장관 실수하면 죽는 거지 받아서. 그래도 다행히 고맙게도 안 죽고 살아서 남은 이들은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40여 년 전 선원 생활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스마일. 배를 타고 사모아에 내렸던 또 한 선원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누구냐, 손자가. 말로. 아니야, 집집하던 말고, 생생한 시간 정말로. 한잔을 필요한데. 빨리 가야지. 오늘 가. If you want to sit next to him, so. 집저 식구들, 손자들이 있고, 뭐 아들, 딸이 꽉 있는데, 즐겁게 오래 살으셔야지. 근데 나도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살 줄은 몰랐다. 남태평양 위험한 파도밭에서도 살아나오신 분인데 이 육지에서 못 살겠어요. 2년 전 신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34살 때 무작정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 배 타고 나가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좀 그게 뭐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처음에 탈 때는 뭐 멀미를 하니까는 기억도 없어요. 뭐 제일 힘든 건 이제 그 양상할 때 그 빠지 만드는 거예요. 그 줄로 올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힘들었어. 원양이라니 거기가 어디쯤인지 또 파도는 얼마나 거칠고 높을지 죽음의 문턱에서 사생결단 잡는 고기가 참치라는 걸 그땐 몰랐다지요. 그 묘지에 가시면은 좀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허무하는 생각밖에 안 들죠. 뭐. 아유, 아는 사람들은 많죠. 학교 후배도 있는데요. 바다에서 죽어나간 동료들은 고향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이고, 한국 갈 생각 없습니다. 공기가 나빠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Yeah, Mr. Park called yesterday. 오문호 씨는 여기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I know that he's very sick because he has a kidney cancer and he doesn't want to take a rest. But the way he works is very good. You know, he make good work, so that's why people loves to come in my place and ask him to do the works for them. And I know the Oriental people, they are working so hard. Yeah, especially the Korean people. They are working so hard. They love to take care of family. 부지런한 그가 돌이켜 생각해도 고개를 흔들 만큼 원양선원 생활은 고달픈 노동이었나 봅니다. 그럴만도 하지요. 오문호 씨가 배를 탔던 때 한국 원양어업의 수준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양어업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1957년 배 하나를 띄웁니다. 제1진암호. 남쪽에서 고기 잡아 부자가 되자는 나라의 염원이 배 이름에 담겨 있지요. 다들 밥 먹고 살기 힘들 때였습니다.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6달러. 막막했고 참혹했지요. 마땅한 수출 품목 하나 없던 시절 외화 1달러는 귀한 돈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제1진암호도 미국에서 원조받은 돈으로 산 중고배였습니다. 네, 저 부두 끝입니다. 크게 있는 저 아예죠. 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이 사람 하나 믿고 배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자원이 빈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도 외국어 원조에만 의지하다가 이제 정부로서도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탈 도구가 없다. 한번 저 먼 이억 말리고 우리 원양선 한번 보내보자.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을 첫 출어였지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시범 조업의 첫 항로는 인도양. 47일을 바다에서 헤맸습니다. 조업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사람 키만한 큰 고기 하나를 낚아 올립니다. 배 안에서 함성이 났어요. 함성이 나고 심지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이것이 투나구나, 투나가 이런 경우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진암 1호의 귀향은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청새치란 생선이 10월 16일 정무대 관도에서 이 대통령께 증정되었습니다. 실제 그 이제 참치를 가져간 것이 아니고 새치였습니다. 청새치였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원래 참치돼서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던 부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기념 촬영도 그때 뭐 주미 대사 뭐 이런 분들 장관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고 주한 외교관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선물을 줬답니다. 우리가 잡은 거다. 우리 선들이 잡은 거다. 그런데 그때 이 귀한 고기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갯무대 이 사진을 전시한 사진을 보니까 새치 줄이 쭉쭉 있거든요. 작은 줄이 있습니다. 덩어리에 보면 비탈진 그런 계곡 같은데 그 형사하고 딱 비슷하다. 거의 다락론이거든요. 그 다락론이라는데 그래서 다랑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것이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최초로 붙인 이름인데 수산 관계자들 볼 때는 다랑어 하니까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 고기는 고기 중에 진짜 고기다. 그래서 이것을 참으로 우리말 참으로 진짜를 참으로 고치니까 참치 이러니까 거의 듣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참치란 말이 그래갖고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선들은 수지가 맞는 참치잡이를 위하여 남태평양의 어장으로 계속 앞을 다투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원양어업의 장대한 서막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첫 조업이 성공하자 원양선원은 단숨에 선망의 직업이 됩니다. 수많은 장정들이 부산에서 원양의 꿈을 실었습니다. 원양 참치잡이는 그 시절 가장 빠른 가난의 탈출구였지요. 부산에 그때 당시 다방에는 전부 그 브로커들이 사람 모여놓고 이 선원 모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불은 안 했지만 행님 얘기로는 한 25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25만 원이면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 시골에 노란마지게 뭐 5만 원, 6만 원. 그래도 못 가서 뭐 한정이니까 부산에 막 쫙 널려 있으니까. 바야흐로 7, 80년대 한국 원양 기지가 28개까지 확대되는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요. 거기에 한국인들이 가서 광부, 간호사요, 파견 나간 건 그거보다도 원양, 남도동양 원양업으로 진출해가 달러를 벌기 시작한 게 5년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 근대, 경제, 산업의 발전 터닝 포인트는 바로 남태평양 참치잡이 수로다 라고 해서 하나도 과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원양어업의 호시절은 가고 그 시절 청년들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합니다. 벌써 멀미가 나는. 나는 그 멀미에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추락만 하면은 등대만 나가면 그때부터 멀미 시작. 그게 제일 고통이었어. 양산하다 파도가 오면 쌍비로부터 사람들을. 그럼 어디 가면 이어 다 막히는 게다 막히는 게. 그래 심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한 10명 나가 좁으면은 허리에다가 저 밧줄을 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한복에 이제 싹 하나라도 실종 안 하려고 밀리면 다 한복 10명이 다 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파도가 지나가면 또 일하고 좁아하고. 지금 팡고팡고 항은 한국인에게 더 이상 노다지의 땅이 아닙니다. 드나드는 한국인 배는 겨우 10여 척. 중국, 필리핀 선원이 대부분입니다. 참 고단해 보이지요.
과거 우리 한국인 원양 선원의 얼굴과 짠하도록 닮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들보다는 좀 완전 신식이죠. 아니 우리는 그 기름 말아 올라가지고 유일한 습관이라고 새까만 코가 새까매지고 밥 먹다가 갔다고 앉아고 파도 치면은 다 날아가는 거죠. 딱 잡고 딱 잡고 이래가지고 묶고 이래. 전쟁이 전쟁. 밥 물때 전쟁. 밥 물. 배는 울렁거리고 하루 18시간씩 갑판 위에서 일을 해댔으니 잠도 쪽잠이었습니다. 좀 났는데 바닥난 체력으로 거칠은 파도 앞에서 고기와 사투를 벌려야 했지요. 모레 되면 또 뺑돌아 또 나한테 오고. 고기가 있는 거 이래 고기 떼를 따라다닌다고요. 한 3, 4일 따라다니다가 이제 고기 떼가 만나면은 거기서 이제 막 새벽에 이제 양성한다고 투성한다고 이제 투성하고 아침 새벽 5시 되면 기상시킨다고요. 헬기가 딱 뜨면서 캡틴이 딱 뜨면서 스탠바이 하고 막 바로 헬기 떠본다고요. 참치 무리가 확인되면 배는 살벌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고기들을 꼼짝 못하게 몰아넣고 고기와 선원 간의 사투가 벌어졌지요. 선원들은 바다와 고기와 그리고 자신과 싸워야 하는 전사들이었습니다. 하루에 700마리 팔려면 알바고 끌어올리고 상어 끌어올리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손으로 전부 다 손으로 그거 뭐라 하나요? 한국말로 뭐라요? 빠지 그거를 손으로 묶으면 손이 팅팅 불어 손이 이만큼 불어 갈라져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였다고.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 이빨로 이래 자꾸 물을 떠다가 이렇게 묶고 그래가 선원들이 손도 못 움직이고 그 골탕독이 올라가지고 온 몸이 그 행편없고 그랬다고. 고기 1톤 값이면 너는 생명 하나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루만 잠깐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래서 알바고 있더니 모든 게 해결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바다 내에서는 이게 막 빨리 나가거든요, 주낙이. 그걸 나갈 때 같이 딸려 나가서 물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시가 잘못하고 옷에 떨어져서 같이 딸려서 내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라인노라 끌어올릴 때 라인노라에게 돌아서 이어서 장갑을 끼고 있는 장갑이 이 로라에 달려갖고 그대로 칼을 잡아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그 사람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아팠었겠어요. 저도 그런 경우도 당했었고. 한 15분 동안은 전쟁이 전쟁. 완전 전쟁이지 뭐 고기 잡는 전쟁이지 뭐. 고기 잡는 전쟁. 사람 전쟁도 똑같은데. 그래갖고 나 죽도록 그 투성해놔봐야 고기 안 오르고 좀 상어 떼가 붙어가지고 다 고기 잘라 묶고 그럴 때는 전부 다 좀 맥이 빠지는 자 맥이 빠지고 그때 뭐 다른 분들은 어떤 거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뭐 돈도 생각 없고 우리들은 이거 계약 기간 빨리 끝나고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는. 내가 정말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육지에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제사를 모신다면 그 돈으로 내가 제사를 모신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먹겠냐? 한국으로 매달 송금된 달러는 사투 끝에 얻은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에서 우리 선원들 참 많이도 죽었습니다. 참치 한 마리 더 잡을 욕심에 더 깊은 바다로 집채만한 파도 속이라도 무작정 뛰어들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피항을 해야 되는데 그 준하기 2, 3일 지나면은 물이 침수돼 가지고 그다음에 그라스 부위가 파손돼 가지고 그대로 심화돼 버리거든요. 가라앉아 버리면 이게 완전히 돈 얼마입니까 돈이 준하 그것을 완전히 해소를 못 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풍이 와도 그것을 다 해소해 가지고
일종의 피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그냥 태풍에 배가 침몰돼 가지고 죽고, 그러고 나서는 돌아가서 시체도 못 찾고 선체도 못 찾고. 좌초되고 침몰되는 사건 사고가 줄을 이었습니다. 바다는, 아니 달러는 무서운 돈이었습니다. 돌아보면은 그 시절 어찌 이리 먼 곳으로 왔을까 싶은 곳. 때로 한국에 대한 그리움에 목이 메였답니다. 또 침실보면 옛날 생각 많이 나네. 한번 누워볼까? 누워보소. 오케이, 한번 누워보시오. 선우들한테 아주 멋진 호텔인데, 호텔 룸이요. 눈이 팼네. 아주. 사이즈가 딱 맞네. 사이즈가 딱 내 사이즈네. 야, 이래 되면 이제 파도에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딱 맞춰라. 딱 맞춰서 좋은 거라. 누우면 잠들어 보니까. 연예인들 사진 쫙 붙여놓고. 특히 연예인들. 주로 어떤 사진 붙이셨어요, 연예인? 그 시에는 뭐 김신비 사람 있습니까? 문정희. 그 당시에는 문정희, 문정숙이, 김지미, 아이고, 참. 아롬아롬하고만 잠이 설눈 감기네. 이 엔진 소리가, 배 엔진 소리가 완전히 이거는 막 음악이라, 음악. 예.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아, 또 좋다. 기분 좋다. 옛날 생각 절로 나네. 네, 그러니까. 예. 이래 잠잘 적에도 재밌다니까. 왜 그러면 10시에 이래 누웠잖아 또. 이야기 좋으니 봐. 그러면 이것도 좋아. 재밌어. 서로 또 뭐 고향 이야기하고. 그렇지, 뭐 어디 살았는데. 친구 이야기하고 옛날 내가 한가닥 했니 안 했니? 이야기하면 뭐 참 재밌지 그. 그런 이야기 딱 하고 나면 뭐 저 속이 시원하고 참 좋지요. 꽃피는 부산항에 봄비와 금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설피우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형제의. 아이고 됐다. 그만하려면 이제 눈물 나올라 간다. 물길 따라 천리길, 바람 따라 만리길이었던 이 역의 먼 길. 망망대해 낯선 나라에서 그 시절 산업전사들이 말없이 누워 있습니다. 바람 많이 부네. 동포들 한번 만나러 오는. 파도가 많이 친다 오늘.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 아들, 애인이었겠지요. 이들의 죽음을 한으로 품었을 그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나마 이곳에 묻힌 걸 다행이라고 하자니 수장됐을 이들에 대한 숙연함이 커집니다. 둘러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뭐하지 뭐? 저도 위에서 일이 살아시는 거지만 저도 바다에서 그때 뭐 죽으시면 이해 하실 거 아닙니까? 한 끗 차이지 한 끗 차이. 종이 한 장 사이 종이 한 장에 죽고 사는 거예요. 남태평양 파도에 청춘을 묻었고 고향에 가지 못한 회한도 남았습니다. 한국에선 갈수록 가물가물한 기억의 사람들이 돼 가겠지요.
그래도 의미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968년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곳 우리 원양어업의 사모아 기지를 찾아 선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희망이 있는 곳에 민족의 활로가 열린다고 격려했다. 원양어업을 개척한 지 10년째 되던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아메리칸 사모아를 전격 방문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 효자들이 바로 원양 선원들이었으니까요. 우리 서른들하고 전부 다 그저 악수를 하면서 집에서 뭐 편지는 자주 오나 어디 아픈 일 없냐 이리 하나씩 물어보더랍니다. 서른들 악수를 할 때 손이 이 돌덩이 같은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부 줄을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줄을 당기니까 이 손이 돌멩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이리 이제 갔으니까 아마 트랩을 오르면서, 그 눈물을 조금 흘리지 않나. 그래가지고 한번 삐끄덕해 헛딛는 이런 풍경도 이제 우리 선원들이 보고, 그랬답니다. 선원들의 월급은 꼬박꼬박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고 매달 월급을 통째로 고스란히 보낸 것이었습니다. 첫 월급 받은 돈을 가지고 산 것이 밀가루인데 밀가루 한 포대였어요. 진짜 엄마가 좋아하더라고요. 야, 참. 그 당시에는 저 수제비, 손과 떼는 수제비, 칼과 하는 거 아니고 칼국수가 아니고 손제비, 수제비, 그 손을 가지고 딱딱 떼어 넣는 거. 거의 뭐 삼시세끼 그 당시에는 그거 먹었죠. 거의. 눈물을 많이 흘렸죠. 많이 울고서. 인생 고달픔도 고달픔이지만은 이런 작업, 이런 그 현실에 일을 해서 돈을 달러 번다고 왔는데 달러 버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돈이구나. 이것을 느꼈을 때 많이 눈물을 흘렸죠. 그들이 보내온 돈으로 가족이 살고 나라도 살았습니다. 1971년 한국 전체 수출액의 5%가 그들이 고기를 잡아본 돈이었습니다. 지금의 자동차 수출과 맞먹는 수준이었지요. 우리 과거사위원회에서 발표된 걸 보면은 독일의 광부 간호사가 벌어들인 그 1965년서 75년까지 그 10년 동안에 외화를 벌어들인 게 1억 153만 불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선들이 고기간에 외화 획득한 것은 약 20억 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도 광부나 간호사가 벌어들였던 그 외화보다 20배가 더 많은데 참치 잡으러 왔다가 저마다의 사정으로 이곳에 남은 선원들이 많았습니다. 이 멀고 외딴 2억의 섬에 한인 사회가 뿌리를 내린 건 그 시절의 선원들 덕분이었지요. 이곳은 아메리칸 사모아 중심지에서 가장 큰 스포츠 센터. 비만율 세계 1위인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 개인 시설을 공공시설로 개방한 이는 한국인 원양선원 출신의 기병수 씨입니다. The place, thank you, Miss Key and Mr. Key. It's big enough to hold a lot of people who want to get fit and healthy. If you don't have the dollar, come. Okay. But you know, it's $1, 50 cents. Yeah. If they don't have the money, it's okay. 40여 년간 기병수 씨는 수차례 여권을 갱신해 왔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긴 세월, 미국 생활에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인생 마지막이 될 그날 한국 땅에 묻히겠다. 그것이 기병수 씨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물론 미국 땅에 와서
이 정착을 하면서 돈은 벌고 했었지만은 그래도 오직 내 그 마음가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죠. 예. 배에서 내린 선원들은 현지인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맨주먹으로 다시 또 치열해야 했습니다. How about your wife? I'm looking for a wife. Oh, it's only looking for a Korean. 대부분 개인 사업을 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생 절반의 희로애락을 이곳 바다와 사모아에서 맛보았지요. 김수남 씨도 그랬습니다. 사모아에서 국제 결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다 키운 딸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So yeah, this is her bed. So I will never give away. Is she using the same bed? Yeah, so sad. 김수남 씨 부부는 딸을 가슴에 묻고 이곳의 풍습대로 집안에 무덤을 두었습니다. 쉬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일 겁니다. 한국인 원양 선원들에게 이 회사는 각별합니다. 이 회사의 사장이 한국 원양 선원 출신입니다. 참치 잡아 납품하던 미국 회사를 직접 인수해버린 거지요. 한국 원양 선원들의 신화이자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Starkist basically has become an icon here in the territory. You know, when Starkist started some 50 years ago, it brought with it a lot of longliners, and with those longliners came some Korean fishermen that eventually they were bringing fish. Eventually, they started living here, and they contributed to the economy because basically they're the ones that started the movement as far as increasing the retailers. 칠, 80년대 한국인 1000여 명이 북적대던 거리. 지금은 150여 명이 한인 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천혜의 자연과 노력하지 않아도 천지에 널린 풍성한 먹을 것들은 선원들이 이곳에 정착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의 땅에서 살기 위해 국제 결혼을 선택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송경윤 씨의 처갓집 식구들이 사모아 전통 음식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Oh, my husband is real full Korean, but I am a Samoan. 커봐요. 배 커봐요. 사랑해요. 오무라는 요리인데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의 풍습인데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군불로 찌는 요리법이라는군요. 코코넛으로는 소스를 만들 겁니다. 열을 가하고 잼처럼 변하면 맛된장처럼 찍어서 먹는답니다. 메인 요리는 우리나라 쌀밥에 해당하는 우루라는 빵나무 열매인데요. 맛이 타박하니 고구마와 비슷합니다. 송경윤 씨가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아 이거. 아 좋다. 이게 문어인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연하고 맛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한 그릇 더 있대요. 맛난 음식 나눠 먹던 예정은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여전한 사람들입니다. 좋죠. 우리가 거의 한 40 몇 년 되죠? 올 거예요. 뭐 살아있는 한은 뭐 같이 있겠죠. 이런 재미로 사모아 산다고요. 지금은 내 가족과 똑같아요. 내 형제나 똑같다고. 내가 죽으면 이분들은 내를 묻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형제이고 내 가족이지.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친구들로. 6, 70년대 이곳에 왔다 남은 선원들 중 생존한 이들은 이제 10명 남짓. 해가 갈수록 그 수도 줄겠지요. 긴 세월에도 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향의 바다에서 황망하고 쓸쓸하게 죽어간 동료들의 삶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용히 원양 선원들을 기억하는 위령제가 열리는 시간.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진 사모아 선원묘지 93기 영령들에 대한 추모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동 운영.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해양수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 계신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님들이 남긴 거룩한 희생과 만선의 꿈을 안고 남태평양을 건넜던 그때 그 시절의 청춘들이 지금 비문으로 남아 치열하고 고단했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비석에 담긴 이름 하나하나, 그리고 죽음에 담긴 수많은 사연들을 남은 선원들은 그래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도전의식과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버티고 살아낸 원양의 선원들. 남태평양 아메리칸 사모아에는 아직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